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상대방 분의 마음만 들여다본 다음에 두 분 사이에서 흘러갈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이런 속마음 타로 리딩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결과랑 안 맞지? 그러니까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미래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실 거는 이거 제너럴 리딩이지? 그래, 내가 그때 잠시 위로받았던 거 그리고 공감받았던 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도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아침엔 이게 먹고 싶었는데 점심엔 또 이게 먹고 싶네? 아니면 내가 이걸 정말 간절하게 사고 싶었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별로야. 이런 적도 많으시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좋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는 당시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이랬고 미래 흐름이 이렇게 읽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고정 댓글에 엄청 길게 매번 글을 적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 리딩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다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 관계도 비슷한 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고, 내가 행동,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도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결과랑 너무 달라요 하면서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아무도 저한테 미래가 안 맞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없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 속상해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혹시라도 보고 싶은 리딩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리딩을 위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저랑 같이 신중하게 카드 뽑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리딩에 앞서서 상대방분의 현재 속마음부터 들여다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분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인데 되게 막 이성으로 짓누른다? 이렇게 먼저 보여요. 그니까 그게 짓눌러진다고 눌려지는 것도 아닌 거를 본인도 알지만 막 마음이 울렁거릴 때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1번 보고 싶어. 1번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1번 생각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됐다가 근데 뭐 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체념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들떴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막 하다가 근데 아닐 거야 하면서 아닌 척을 하는 건지 그냥 체념을 하는 건지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 떨어질 때 여러분이 미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뭐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새침한 느낌? 새침하고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뭐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아닐 거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나한테서 이렇게 떠오르는 감정들, 내가 놀랄 만큼 이렇게 울컥이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일 뿐일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떨려서 뭐해? 이게 이 문장이 제일 저한테 와닿거든요. 나만 이런 거잖아. 내가 이래서 뭐해? 응.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서 이 감정을 떠안겠다. 이거를 표현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속마음도 뭔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진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막 줄어들었다거나 왜곡됐다거나 화로 변질됐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여전히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올곧다. 올곧고 한 번도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없다. 어떤 관계에서 이 리딩을 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재회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별된 상황이든 싸운 상황이든 아니면 아직 완전히 가까워지지 못한 상황이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식었던 적은 딱히 없대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할 뿐이다. 왜, 왜 이럴까? 뭐 이건 각자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너가 오면 받아줄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마음의 떨림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한다. 뭔가 행동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크기의 마음도 아닌 느낌? 오히려 이 정도면은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이미 마음 안에서는 너무 단단해진 마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 상대방 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저는 카드를 뽑아보지 않아서 확실히 안 만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뭔가 이 정도의 마음 깊이라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뭔가 이게 너무 마음이 막 불타 올라가지고 막 표현하고 다가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한 구석에 이렇게 여러분이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자리를 뺀 만큼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표현력의 한계가 이렇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상황이 안 좋아서 이별을 하게 됐든 아니면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됐든 어떤 상황에든 상관이 없이 그냥 이 사람 마음과 머릿속에 여러분의 할당량은 이만큼이 항상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유난스러운 성격이 아니고 되게 무던하고 덤덤하고 담아두고 이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있을 당시에도 그런 걸로 약간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너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 나는 이렇게 애가 타고 너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한데 너는 왜 이렇게 덤덤해? 너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쪽에서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상황에서도 이분은 아니 나는 너 좋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엄청 해명을 한다던가 그때부터 행동을 다르게 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그냥 내가 마음이 있다는데 뭐 내가 더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의 상대방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다 여러분이 귀찮고 마음이 적어서 이런 게 아니었고 진짜로 그 마음의 크기, 그 단단함으로 치자면 이분을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 나무 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오래됐고 단단하고 근데 나무 뿌리가 막 엄청 생기가 발랄하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올곧고 단단하고 안정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살가운 느낌의 사람은 아니었겠다. 그런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블루 1번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가워져 있다.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서 1번 싫어. 1번이랑 절대 안 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런
완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불씨는 가끔씩 이렇게 화르르 불타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애써 누르고 있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 상대방 분의 상황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하나가 있다. 그치만 여러분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를 봤을 때 되게 좀 한 번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분 사이에 지금 소통이 결여가 됐든 아니면 아예 연락이 두절이 됐든 아니면 장거리라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진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라는 상황이시라면 그거는 이어질 거라고 해요.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순 있지만 이 카드가 너무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 게 이러므로 인해서 이분의 이런 절제하는 마음? 이게 조금 누그러질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두 분 사이를 가로막는 상황이나 두 분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완전히 성격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도 이런 거리감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성격을 이렇게 누르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두 분의 성격이나 가치관 그대로 가고 두 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감이 느껴지는 상황도 그대로 가되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감을 극복하고서 어떠한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남이 있다고 말을 한 게 솔직히 이 타로 카드 안에서는 만난다 이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텐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마음은 있는데 선뜻 표현하지 못하고 나만 이런 걸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 나만 1번을 좋아하는 걸 거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를 나만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한 번은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동시에, 제 느낌상 동시에예요. 이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왠지 이 사람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거의 동일하다고 느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두 분 다 생각이 되게 많으신 요즘인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먼저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연결감?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가깝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이게 실제 거리감이든 아니면 마음의 거리감이든 완전히 가깝고 서로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리딩 보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의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하다가 뭔가 이게 터져나오듯이 어느 한쪽이 다가와가지고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일단 그러려면은 조금 더 가혹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이 거리감의 카드가 오히려 좀 반갑게 느껴지는 게 서로가 더 극한으로 외로워지고 더 극한으로 서로에 대한 가능성을 잃어갈 때쯤, 희망의 불꽃을 잃어갈 때쯤 뭔가 어차피 못 만날 거, 어차피 이대로 끝일 거, 어차피 상대방도 표현을 안 하는 거 내가 그냥 지르고 끝내볼까? 이런 마음, 뭔가 울컥하는 마음에 어느 한쪽이 다가와서 일단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막 사귄다 이런 거는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뭔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하고, 그런데 두 분이서 만났을 때 뭔가 엄청나게 막 불 붙듯이 막 이분 마음처럼 완즈 카드는 굉장히 뜨겁고 빠르고 그런 속도감 있는 카드인데, 그렇다기보다는 같은 8번 카드지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이 거리감 카드가 너무 저는 좋게 느껴지는 게, 이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 둘이 좁혀지지 않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었던 그 상황이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깨지기 쉽지 않은 단단한 무언가로 만들어줬고 서로가 조금은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분명히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많이 느끼신 여러분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막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은 그 상황에서는 두 분 다 조금 더 침착하고 진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를 더 위해주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자기 성격을 죽일 만한 그런 위인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뭔가 한 고집 할 것 같고 상대방 분도 그래 보여요. 근데 그래, 다른 거를 이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느낌? 옛날에는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줘.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너가 나한테 맞추는 게 맞아. 안 맞으면 헤어지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이었다면 이 말들이 어쩌면 제 느낌상 너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걸로 행동으로 보여줘. 이런 뭔가 테스트격의 말들을 조금 하셨던 분들일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일진 몰라도.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은 안 할 것 같은 느낌? 적어도. 그래, 우리 둘은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아주 마음 깊이 하면서 막 약간 좀 부딪힐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냥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때는 예전에는 막 그냥 들이박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뭔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멀어져서 그래, 내가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마음은 막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그래도 내가 중심을 잃지 말아보자 하면서 일단 스스로 한번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뭔가 로맨스 엔젤 카드에서 트루 러브 카드가 나왔네요. 소울메이트도 그렇고 뭔가 두 분은 제대로 만난 적이 없든 있었는데 끊어져 버린 관계든 어쨌든 두 분은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관계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두 분 사이에 생긴 이 거리감은 제가 많이 표현했죠, 앞에서. 그냥 거리감으로 퉁쳐서 이야기 드리자면 이 거리감이 성장의 발판이 되었을 뿐이다. 두 분 사이에서는 거쳐가야 했을 관문이다. 왜냐면 두 분 사이에 이 거리감이 생기기 전에는 뭔가 서로에 대한 모든 게 너무 날 것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랑 표현이나 애정 표현 같은 것도 약간 좀 불같고 뭔가 필터링도 없고 너무 모든 게 자극적이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좋은 것도 엄청 좋게 느껴지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무언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생채기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깊어지고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억지로 떼놓은 느낌? 휴전 상태?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두 분은 어찌됐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이 텐소드 카드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두 분이 만나게 되는, 합일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억울해 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분도 이 과정 속에서 또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두 분 다 힘들었다. 힘들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만 이렇게 속마음 타로 보면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분이 그런 컨텐츠를 안 봐서 그렇지 그냥 여러분을 많이 떠올리는 상태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이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리딩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마음 설레서 뭐해? 갑자기 울컥해서 뭐해? 1번 안 그럴 텐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 트루 러브도 그렇고 적어도 한 번은 다시 만나야 하는 관계가 맞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보자면 뭔가 저한테는 이 카드가 하는 말이 그냥 이 관계에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지 마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다른 사람에는 제가 개입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털어놓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야, 뭐 그런 애를 만나.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인데 꼭 그 사람 만나야 돼? 내가 보기에 그 사람 별론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같이 있으면서 생채기가 너무 많이 났다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 입는 모습만 보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 사람이. 아, 쟤는 뭔데? 우리 1번 이렇게 아프게 해? 왜 1번 올려?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 이 친구들이 나를 정말 많이 위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정도까지는 좋겠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 의견이라고 착각하고 그래, 이 사람은 쓰레기야. 내가 잠깐 착각한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밀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피어오르는 이 감정, 가끔씩 이렇게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랑의 감정들을 막 억지로 억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면 내가 바보여서 그래. 내가 이런 쓰레기를, 남들이 다 인정하는 쓰레기를 내가 바보고 미련해서 못 놓는 거야.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나요?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상대분이 완전히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중한 친구, 아는 사람, 지인인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을 좀 나쁜 사람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고민을 들어준 사람이 나를 많이 위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자면 두 분 사이에 있는 일은 굳이 말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면 타로 채널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누군가의 그런 의견들이 개입되게 하지 마세요. 두 분의 관계는 너무 신성한 관계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있으면 각자 성찰해야 되는 무언가들이 있고 그 성찰 끝에 두 분이서 오로지 그 자신끼리만 성장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자꾸 누군가 이렇게 손을 얹고 말을 얹고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게 꼬여버린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인연이 이렇게 단단하다가도 이렇게 헐거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도 말고 애초에 입을 열지 마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주변의 방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이 거리감을 만든 게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두 분 사이의 관계는 둘이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냥 두 분 이렇게 가둬놓고 두 분이서만 사랑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의 마음은 너무 비슷하고 너무 진실되고 두 분의 이 사랑을 너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게 만난다는 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걸지 몰라도 그런 걸 굳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둘이서 만약에 둘 다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가지고 둘이서 마음이 맞아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진짜 비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밀 연애를 막 굳이 막 장려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짝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자랑은 한다 쳐도 그 상대가 이분이라는 걸 밝히지 말던가 아니면 그냥 둘이서만 그냥 알콩달콩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비밀스러운 사랑하세요. 뭐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랑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요. 이 빛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제 진심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주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에 앞서서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 건데요. 뭔가 이 리딩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감정들이 너무 짙고
자꾸 한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닌데요? 뭔가 그렇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 상대방 분이 어떠한 감정을 지금 당장 느끼고 있냐를 보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진짜 겉으로는 티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게끔 아주 입을 꾹 다물고 계시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막 이 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 무너뜨렸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막 물살치고 요동치고 해도 이분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힘들어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실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전쟁 중에서도 완전히 이제 승리가 명백한 그런 전쟁이 있고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쪽이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그런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전쟁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내가 진짜 이겼다 했다가 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뭔가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괴롭고 하다가도 여러분을 보면 좋고 이게 막 계속 굴레를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지는 거는, 이 사람에게 궁금해지는 거는 어떻게 이 정도의 마음을 숨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마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분이 불쑥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쑥 회피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켜봤을 때 막 그렇게 막 엄청 요동쳐 보이진 않는데 되게 잠잠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약간은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포커페이스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결을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생각을 숨긴다. 근데 솔직히 두 분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를 할 때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분이 뭔가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든 아니면 성향 자체가 내가 막 좋아도 표현 잘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 못하고 이런 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걸 막 억누르는 건 아닌데 그냥 표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느낌이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전혀 드러내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감내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혼자서 괴로운 것도 혼자 다 하고 혼자 좋아지는 것도 혼자 다 하고 그런 느낌. 약간 답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너무 갑갑한 감정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보기에 얘 분명 뭐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으련만 얘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하면서 많이 이렇게 가슴을 쿵쿵 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의 마음은 뭐 깊게 들어가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 머릿속이든 마음속이든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너무 업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만약에 이 감정,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감정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이걸 표면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외면하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완전 여러분을 모른 채 한다 이것까진 아니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말아버리자, 여러분의 전원을 꺼버리자, 내 생각 전원을 꺼버리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이 정도의 감정 크기면, 이 정도의 오르내림이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태어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을 하냐 마냐 이렇게만 물으신다면 무조건 한다, 너무 많이 한다 라고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의 마음 카드도 코트 카드에 두 개 다 메이저 카드 나왔고, 이 흐름 카드에서도 전부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엄청난 무언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끌림이 있겠고, 뭔가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걸 지울 수가 없는데,
두 분이서 뭔가 끊어진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뭔가 삼각관계라는 카드가 나왔고 이 선택에 대한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제 느낌상에는 여러분 쪽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미 계신 분들도 있겠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눈에 차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을 수는 있는데 이분 눈에는 여러분이 인기가 너무 많아 보이고 나 아니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질투라고 하면 질투, 시기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말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나만 바보 되는 게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특히나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연애 운 자체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냥 여러분의 매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여러분들이 이분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볼까? 이런 감정이 믿기지 않겠지만 피어오른다고 해요. 근 3개월 안에. 근데 그렇게 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뭔가 되게 바쁘게 굴러가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카드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전 사람, 이 사람,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을 꽃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또 좋은 향기를 풍기는 꽃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벌레들이 꼬이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벌레라는 게 아니라 곤충? 그래요, 나비라고 합시다. 나비들이 막 형형색색 나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 텐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거의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 둘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 서로에게 알지 못한 부분, 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쉬워라고 이 천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너네 관계 여기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아쉽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사람이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두 분 사이에서는 한번 뭔가 이렇게 뭔가 되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됐든 아니면 실제로 만났는데 뭔가 서로에 대한 속을 다 터놓지 못한 채로 애매하게 끝이 났든 뭔가 그런 사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다시 돌아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고 둘은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완전히 속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아직 너희 사이에서는 풀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두 분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림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두 분의 시계, 멈춰있던 시계 초침이 다시 흘러가는 그림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운명의 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그림이 보여지냐. 여러분들은 여유만만하고 워낙에 그냥 여러분 자체가 이분보다는 조금 성숙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 표현할 거 다 하고 여러분들은 뭔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여전히 고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짝사랑하고 그러니까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뭐 얘기를 안 하고 좋다고 표현도 안 하고 싫다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뭔가 꽁한데 뭔가 물어봐도 찔러봐도 이야기를 안 한다. 그 모습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겨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눈에 들이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유 있고 자신감 있고 이렇게 입국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 마저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거거든요. 성격적인 모습이든 그런 내면이 괜찮은 사람인데 심지어는 지금 요즘 여러분들의 외적인 매력까지도 발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3개월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 너무 질리니까. 아니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이 관계를 답답하게 굴러가게 해 하면서 이 울분이 꺼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냥 너가 참아? 이런 느낌?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기도 한데 뭔가 이 사람하고 평생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진심을 알면 여러분의 화나 이런 억울함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카드들이 응원을 하고 너네는 더 알아가야 돼 이런 카드들이 나온 걸 보면 분명히 이분이 평소에는 입국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맞지만 이 사람의 진심 이렇게 꽁꽁 숨겨놓았던 자기만 보고 있던 밝은 빛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조금씩이나마 보여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을 완전히 놓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포기하거나 완전히 잘라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라. 여러분들이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을. 왜냐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아령이 넓고 자신감이 있고 너가 못하겠어? 그럼 내가 해줄게. 너가 표현 못해? 그럼 내가 조금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만큼은 이 사람이 움직이게끔 둬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이 이 정도로 울렁거리다 보면 약간 정신이 나가서라도 미친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본인답지 않은 행동을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든 만나자고 하든 연락을 하든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마음 크기라면. 진짜 하다못해 술 마시고서라도 뭔가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류 있잖아요. 여러분이 꼬시고 그 나비들이 몰려드는 이 기류를 그냥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서는 뭔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도 누군가가 들어와도 막 단번에 그래 새로운 사람 해야지 얘 답답해 얘 이제 치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이분을 그냥 내쳐버리지는 마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서 확인받아야 할 어떤 그 순도 높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임에도 막 이런 속마음 타로를 보면서까지 이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외적인 매력이든 아니면 그냥 이해되지 않은 그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끌림이 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든 그런 데에는 모든 게 다 우연인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두 분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든 계속 떠오르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적인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어도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당장은 너무 끌리게 다가온다고 해도 잠깐 시간을 두고 체크할 필요는 있다. 무조건 이 사람 선택하세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카드들이 하는 말들은 얘 이만큼 힘들대. 너 알잖아. 너 얘가 원래 이렇게 마음 표현 못하는 거 알잖아. 너 생각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가 와주는 거 얘한테 기회 한번 줘보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 너가 당장 막 연애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이 사람 잊고 싶어가지고 아무나 만나고 싶다. 빨리 이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뉴페이스들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카드들은 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거예요. 근데 아쉽지 않아? 얘 마음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같이 붙어 있어도 내가 계속 찔러도 입을 열지 않았던 걔가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이 순도 100%의 속마음 사랑 이거 궁금하지 않아? 얘가 한번 바뀐 모습 나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오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 궁금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미가 당긴다면 그냥 여러분들 즐기면서 사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여러 달이 걸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여러 사람 만나보는 거 그냥 친구로 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발을 넓히는 시기로 두고 막 누군가랑 사귀입니다 이렇게 도장 쾅 찍는 그것만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여러분이 막 문란하게 생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여러 사람 만나봐도 좋을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누구랑 만약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당장 연애로 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해보고
일주일 정도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나가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너무 급작스러운 관계 발전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되게 현명하신 분으로 보여요, 저는. 되게 부족함 없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분 한번 기회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야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에 앞서서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번호 뽑아보셨으면 좋겠고, 내 선택이니까 이 카드의 결과를 끝까지 들어볼래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시는 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이 들어온 것 같고, 뭔가 힘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냥 왜 이러지?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 상대방 분이 그렇게 막 안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뭔가 진득한 사람이다. 막 그렇다기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내 멋대로예요, 너무. 그래서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왠지 모르게 계속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상처 입은 느낌? 이 사람이 설령 여러분에게 막 직접적으로 뭐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했고 제멋대로 하는 경향 때문에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괴로웠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만날 때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막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화끈하신 성격이기 때문에 좋을 땐 또 엄청 좋았겠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그냥 팍 찔러버리고 그냥 돌아서서 괜찮아져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갑자기 잘해주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냥 되게 이중적인 면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잘해주다가 쌩하니 가버렸다가 뭐 깜깜무소식이다가 갑자기 잘해주고, 뭔가 이런 느낌? 내가 이제 좀 포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드러나고, 얘가 진심인가 보다 하고 내 진심을 이제 딱 들이밀면 그냥 이렇게 툭 치고 가버리고, 그런 느낌? 내 사랑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은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은연중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으니까 더 아프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나빠서 못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제가 이 사람을 욕하는 게 속상할 정도로 이분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걸 알지만, 제 느낌상 여러분의 그 가치 높고 순도 높은 사랑을 받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왜 연애를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 화가 나요. 왜 이래? 왜 이래라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계속 맴돌고, 이렇게 왜 이래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의 진심을 막 짓밟았을 걸 생각하면 너무 막 짜증이 나거든요.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날 일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 정도로 이분이 여러분에 비해 너무 별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카드를 뽑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분을 사랑할 정도라면 진짜 그릇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분에게 끌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뭔가 책임감 같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은.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다면 나도 그만한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람 성향 이런 거 아는데
나한테 그만큼 진실된 걸 보여줬잖아. 그러면 나를 진짜 사랑한 거 아닐까? 얘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서툴러서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 사람도 정신 차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보다 이분을 우선시하고 이분은 여러분의 사랑?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머리 아픈 관계가 돼버린 거죠. 이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고 남을 위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어린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 사랑으로 품어주면 결국은 내 사랑이 진심임을 알게 되고 성숙해져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희망,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까운 3개월 안에 이분은 돌아와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막 진지하게 관계를 고민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속마음 털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 내가 다가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사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에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요즘은 그런 사람이다. 원래는 좀 진득한 사람이었다 쳐도 적어도 지금 한 달, 2달 전으로 이 사람이 조금 변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당장 안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또 흔들어놔요. 엄청 막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막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도 막 둘만 아는 어떠한 무언가를 업로드한다든지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전화 부재중을 찍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원해서 그랬다면 그렇게 가볍게 행동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오히려 만약에 내가 너무 진심이면 다가가는 게 더 어렵지 이 사람처럼 막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 물론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상상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분은 다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 곁에 있으면서 3번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봤으면서 또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혼란스러워할지 알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가온다.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진심의 사랑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랑, 애정은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사람을 제가 너무 맹비난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은 진짜 따뜻한 마음, 진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 소중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할 게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끊어내라고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사람보다 못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돌아봐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요. 저 이 사람만한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감 오는 소리 하시지만 저 너무 답답한 게 여러분들은 계속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사람 아니어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놓기만 한다면 진짜 이렇게 꽉 쥐고 있거든요. 이게 막 뾰족뾰족한 이 사람의 마음은 되게 뾰족뾰족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쥐면 꼭 쥘수록 여러분이 이렇게 막 손에서 피가 막 잘잘 흐를 정도로 너무 많이 아플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살짝만 풀기만 해도 여러분의 이 상처난 손등을 치유해줄 사람들 분명히 다가온다. 그리고 누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사랑을 줄 상대가 이 사람뿐만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세상에 지금 이 사람이 솔직히 자극적이고 도파민이 터지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독되듯이 이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사랑에 그렇게
중독적인 사랑이 좋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랑 똑 닮은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처럼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모되는 사랑, 여러분만 아픈 사랑 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시켜줄 만한 진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주고 막 사랑을 퍼부어줄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당장 여러분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지우지 않는다면 들어올 구석이 없죠. 여러분이 이걸 꽉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아픔, 그 피 흐르는 게 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볼 겨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진짜 100% 여러분과 똑같은 크기와 감정의 사랑을 줄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건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번개 맞아서 바뀌는 게 없는 이상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 줄 수 없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래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한 10년 뒤? 그제서야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놓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징징거릴 정도로 저 리딩하면서 징징거린 거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발 왜 이 사람 말고 제발 다른 사람 이렇게 진짜 빌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 비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날 일? 명확해요. 이 사람이 소드 기사 카드 2개 떴거든요. 이 사람의 속마음처럼 그냥 다가와요. 베리슨 카드까지 나왔죠? 그냥 이 사람 마음 내키면 언제라도 달려와요. 오늘 마음, 만약에 오늘 마음이 내키면 이분은 오늘에서라도 달려온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막 한동안은 엄청 잘해줘. 막 너밖에 없어. 내가 돌아봤는데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너만한 사람이 없었어 하면서 온갖 사탕 발린 말 다 해요. 근데 그게 뭐다? 디세션 카드. 가면 쓰고 하는 거다. 진심이 아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컵 5번 카드 나와요. 믿었는데 하면서 괴로워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가치 자체가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지만 이 사람 때문에 무너질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파하는 감정마저도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경험이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여러분 이분 때문에 많이 아팠잖아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막 눈물 날 것 같은 감정 예전에 느끼셨잖아요. 그거를 또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한 사람이고 이미 완벽한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끌어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 사람이 낫다니까요. 아이타로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진짜 아니고 적어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감정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훨씬 위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얼마나 잘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된데미 자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주는 사랑만큼 진짜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을 만나야지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약간 좀 깎아내리게 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람을 곁에 두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인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저 사람이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지 그게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 곁에서 이 불씨가 막 꺼져갈랑 말랑 하는 그런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냥 쿨하게 놔줬으면 좋겠다 라고 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연애운 리딩은 나에게 들어올 뉴페이스 이거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음 정리 조금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실제로 이 사람보다 못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외면할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네가 뭔데 내 사랑을 차?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쳐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놀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람이 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혼자서 조용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람을, 그리고 나의 진짜 가치가 어땠는지 그런 거를 다 비교해보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와 만나기 전과 지금을 막 비교해보면서 그런 걸 그냥 조목조목 다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욕하려고 타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들릴 수도 있죠. 아니 얼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몇백 명이 보는 그거를 어떻게 나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꼭 드려야 되겠는 게 이 사람보다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더 진심으로 위해줘요. 이 사람 진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제가 너무 과몰입을 해서 빨리 이 리딩을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하나 읽고 끝내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나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딱 혼자서만 생각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이 사람은 아닐 거다. 이 사람을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한 고민만 조금 덜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지럽거나. 근데 지금 제가 이마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뭔가 덜어낼 건 조금 덜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생각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뭔가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든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어떡하지 내 손은 2개밖에 없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제 리딩 딱 들으시고 웃기실 것 같아요. 제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과몰입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웃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들으시고 진짜 웃기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 있네 하면서 딱 끄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타로 리딩 보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너무 어색하다 라고 하시면 종이 한 장 펴가지고 펜 들고 와서 내 머리에 있는 고민을 막 적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딱 시각화가 되면서 이런 몇 가지 고민들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지러웠구나. 딱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고민이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내가 해결해야 될 거. 가장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 번호 적어가지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다음 고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기계처럼 딱딱 되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문제가 너무 산더미 같아가지고 그거에 짓눌려지는 느낌이 지금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차차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시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장 당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리딩 보고 끄고 여러분의 진짜 고민을 리스트화 시켜보는 거. 이거 진짜 무시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졸려요. 지금 하기 싫어요. 하시면 나중에 시간 내셔가지고 생각날 때 하셔도 되지만 한 번은 필요하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보다 제가 얼굴도 뭣도 모르는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위해주고 여러분의 진심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단편적인 것밖에 못 보고 여러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놓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놓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경중을 따질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카드가 딱 봐도 엄청 빽빽하게 나왔죠? 거의 한 장씩은 더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 천사 카드가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아 보이네요. 어쨌든 이제 리딩에 앞서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 현재 속마음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성인 군자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이 어땠을지는 몰라요. 원래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 진지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느껴지는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른이 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상하게 웃음이 막 계속 나왔네요. 그냥 웃겨요. 이 사람이 우습다, 여러분이 우습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막 나온다? 기분 좋은 리딩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약간 좀 눈물이 나면서 웃음이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좋은데 눈물 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그래서일지 아니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3개월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해요. 웃음이 나는데 눈물이 난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사람의 마음부터 자꾸 말이 새는데 들어가 보자면 되게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계기가 있었나 보죠?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고 해도 그냥 스스로 뭔가 깨달은 게 있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집이 강해진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커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면적으로 어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성숙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전에 분명히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어느 부분이었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무언가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성찰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해진 면이 있다. 완전히 막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했다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숙해졌다 이런 모습은 많이 보여져요. 진짜 많이 보여지고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떠냐를 보면 내가 이만큼 컸는데 내가 이만큼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 이런 느낌? 이 사람이 뭔가를 실수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미 이 관계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내가 너와 멀어지게 된 거, 너와 다툰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괴로웠고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많이 컸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성장한 거를 나도 알거든? 근데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나버렸어. 내가 이렇게 다 크고 나서 봤을 때 이미 관계는 끝나버렸고 이미 내가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커져버린 마음. 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고 너에 대한 마음의 크기는 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 커졌고 또 내가 그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또 그런 생각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미 관계는 끝났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아쉬움만 남긴 채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점점점이 아주 작은 글씨로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점점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웃긴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여러분은 이제 스쳐 지나갔구나, 내가 너무 아프게 했구나, 이런 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뭐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한 번은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느낌?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 4번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막 표현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놓지도 못하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요즘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진짜로 성숙해졌다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시 드러내는 거는 내가 성숙해지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나는 다가갈 순 없는데 마음이 놓아지지도 않네, 여전히 좋네, 나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자기 마음을 막 보여줬다가 막 아닌 척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것 때문에 여러분을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많이 성숙해졌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어린 모습일지 몰라도 그냥 그 과거의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과거의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 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순수했던 모습을 제일 뭔가 거칠 것 없이, 그런 베일 없이 보신 분들이 여러분들일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이분이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얘가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감정 조절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뭔가 그런 평판을 들을 정도로 겉으로는 되게 어른인 모습을 보이고 다녔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어렸다, 사랑에 있어서는 너무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한편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그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성장했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행동이 너를 잊고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있고 아무리 그런 역경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난 너가 여전히 좋은데 어떡하지? 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드러내도 되는 걸까? 그러면은 또 실망하지 않을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또다시 실망하고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내가 그때 겪었던 그 자괴감이나 그 상실감, 허무함 이런 걸 다시 느껴야 되는 걸까? 하면서 너무 많이 복잡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건 맞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거, 관계라는 게 여전히 너무 어렵고 낯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순수한, 이 정도로 날것의 사랑, 진실된 사랑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크기를 컨트롤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옳은 것인지, 가장 현명한 것인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한테 느껴지는 바로는 너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약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4번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항상 4번이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어려워할 때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이해해줬는데, 이번에도 4번이 나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마저도 내가 아직 덜 컸구나, 내가 아직 4번에게 다시 다가갈 면목은 진짜 없는 거구나, 난 그런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한 굴레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시간도 지났고 나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데, 괜찮은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마음을 좀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내 마음이
힘들었는데도 꺼지지 않는 걸 보면 진심인 것 같은데 그럼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좀 컸으니까 성숙해졌으니까 잘 완만하게 이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에 이만큼 올라갔다가 아니야 근데 이건 내 마음일 뿐이고 4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또 내가 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 하면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게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이다. 뭔가 끊어질 기미가 당장은 보여지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요약하자면 내가 그동안 엄청 많이 힘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부족한 면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 스스로 느낄 정도로 진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어른스러워졌다 생각하거든. 너의 기준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이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 있어. 그래서 예전처럼 망나니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 잘해줄 자신은 없어도 예전처럼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럴 일도 없을 건데 너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가도 너무 자신이 없어져.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데 이게 다 내 욕심인 건지 아니면 너도 나를 여전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리고 너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너를 떠날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 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외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내 마음이 이만큼 있다는 거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어쩔 수 없다. 내가 자초한 결과다. 이런 뭔가 체념? 그런 것도 느껴지고 되게 뭔가 씁쓸해요. 웃음은 나오는데 눈물이 나온다.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 우프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감정이 이 사람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도 그런 감정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다른 게 우프다는 뭔가 막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의 미래에서는 뭔가 이제 됐다 하는 그런 안도의 웃음과 눈물 그런 느낌이에요. 똑같이 울면서 웃는 그런 이상한 복합적인 감정이지만 이 사람의 감정은 약간 우픈 거고 두 분 사이의 미래에서는 안도의 한숨 그런 느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일어날 미래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뭔가 만약에 여러분 쪽에서 다가간다면 이분은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그가 여러분을 외면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이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막 달려나와서 꼬리 흔들고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이 사람과는 달라진 모습이 있고 또 그만큼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을 숨기는 것처럼 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신중해진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다가갈 마음이 없으시다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서로를 그냥 그리기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리딩을 보시는 거면 이 사람이 막 좋아 죽겠다 혹은 이 정도의 짝사랑의 깊이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깊이만큼 느끼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궁금한 거잖아요. 가끔씩은 생각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한테 호기심은 생기지만 막 다가갈 만큼 그 정도의 마음 크기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한 달 사이에는 그냥 잠잠히 서로를 그리면서 우리는 왜 자꾸 끌리는 걸까? 왜 자꾸 잊고 살다가도 너가 떠오르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진 채 이런 울렁이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만 있고 간직하고만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두 분은 뭔가 트윈 플레임이라는 관계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소울메이트랑은 약간 다른 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는 약간 척하면 척이고 뭔가 갈등이 있다고 해도 완만하게 풀어지고 그런 느낌의 관계인데, 이 트윈플레임은 뭔가 계속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딥하게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뭔가 두 분이 어떠한 질긴 운명인 것은 확실하다. 근데 둘이서 이어질 때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좀 요동치는 그런 관계일 것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인연은 맞는데 두 분 사이에 계속해서 에피소드들, 드라마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괴롭기만 하냐? 그건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둘이서 더 완전해지고, 그 둘이서 계속 엮이고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두 분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서로가 서로끼리,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느낌? 두 분이 관계가 얽힘으로써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이서 분명히 멀어졌는데 끝이 안 좋았는데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분은 왜 계속 끌리지? 되게 마음이 울렁거린다. 계속 생각나서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졌는데 어떡하지?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 뭔가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분이 다가올 확률은 많이 희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분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성장했다는 그 마음가짐이나 그런 신념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너무 어려우신 것 같고, 만약에 2개월 뒤에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다가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생각 없는데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사람을 기다린다기에는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솔직히 다가갈 용기, 마음만 있다면 지금 당장 다가가셔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2개월 차쯤에 둘이서 만나게 될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근데 그때 막 뭔가 간질거리는 감정을 주고받는다든지, 막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고 너 생각 많이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성장했잖아. 둘이서 달라졌잖아, 조금씩은.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번 맞춰 나가보자, 새롭게 맞춰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다시금 관계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은 뭔가 물꼬만 트여진다면 뭔가 안정적인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하냐가 정말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에게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움직이는 거는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생각날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한번 안부 정도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막 무겁게, 그러니까 이전에 다투었던 사이고 막 약간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사이라고 해서 막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다가가시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면 그냥 연락을 하기가 뭐하면 SNS를 그냥 본다든지 팔로우 한다든지 차단을 푼다든지, 그런 식의 작은 시그널만 보내도 이 사람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온통 신경이 여러분에게 꽂혀 있을 거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이분은 캐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두 분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둘이서 만나면 좋을 것도 아는데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게 너무 무서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냥 다시 만나서 그나마 남은 좋은 기억마저 없애버리느니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둘 다 그러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두 분의 마음만 놓고 본다면 서로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진심 어린 대화만 할 수 있다면 진심 어린 대화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른스러워진 두 분이 만나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맨스 엔젤 카드가 정말 많이 뽑힌 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 한 장 뽑는 건데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제일 첫 번째 보여준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너무 어렸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되게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어깨에 짐이 굉장히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얘를 컨트롤해야 돼. 내가 이 관계에 끝맺음이나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걸 내가 다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스스로 짊어진 건데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을 더 망가뜨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둘이서 같이 해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분은 아니 왜 그걸 너 혼자서 해? 나랑 같이 하자니까 나를 못 믿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너가 다 하네?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해야겠다 하면서 관계에 뭔가 책임감을 지는 법을 못 배웠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관계와 이 상대방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오히려 애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혼자 성찰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의 짐을 좀 같이 나눠들어도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보여진 카드에서는 오픈마인드를 유지해라 라고 해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윈플레임이랑 소울메이트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데 이제 딱 소울메이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갈등도 없고 그냥 죽이 척척 맞고 그런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소울메이트보다는 트윈플레임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너무 닮아있는 둘이기 때문에 갈등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가 만약에 얘가 떠오른다면 걔도 너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고 둘이 아직 끊어질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여진 카드까지 보면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똑같이 나왔네요. 두 분 사이에서는 강력한 이끌림이 존재한다. 이거는 운명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되게 꿈 같은 동화 같은 표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씩은 있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필연이다. 완전히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끌리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끌림을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느끼고 있다.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자면 뭔가 저는 이 카드의 메시지보다는 이 그림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들을 읽는데도 계속 여기 이 그림의 시선이 갔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두 분이서
같이 뭔가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투 펜타클로 시작을 하는데 에이 펜타클이 될 정도로 둘이서 계속 이 그림을 보면 되게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상대방이 제안을 하고 도와주고 여기 이거를 펜타클을 이렇게 주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이 여성에게 막 이렇게 쥐어주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분이서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2개월 뒤에 있을 수 있는 일에 투 펜타클 카드도 양쪽에 이걸 쥐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두 분은 뭔가 이 카드랑 연결지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는 저번에 관계 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둘이서 같이 협심을 해가지고 많은 대화,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걸 비단 연애적인 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는 일, 연애 빼고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려면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론적으로 좀 빠삭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챗 GPT나 그런 AI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에 활용하거나 해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어색해요. 좀 별로예요 라고 하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누군가 선임이나 선배 혹은 그 인터넷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입장에서는 두 분의 사랑을 조금 응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욕심나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카드들 특히 로맨스 엔젤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전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천사님이 보기에도 이 관계는 이대로 끝나기 아쉽다. 둘이서 아직 성장해야 될 그런 성장 과제들, 미션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거는 각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해나가는 게 정말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이 상대방도 여러분도 따로따로 놔도 알아서 잘 성장하고 잘 사랑하실 분들이 맞긴 한데 둘이서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있고 둘이서 만났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재미있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계속 느끼고 있다. 이 사람이 잊혀질 법도 한데 계속 생각이 난다. 라고 하신다면 뭐 굳이 2개월까지 끌고 갈 것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시그널을 보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천사와 제 욕심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심 끝에 내리셔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둘이서 나쁜 인연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서로 상처 입고 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 성장이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일이 뭔진 몰라도 그 일도 조금만 더 하면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일이 막히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전보다는 이론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이론적으로 부족한 게 뭐지?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